자,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안상종 선생님입니다. 자, 9월달 모의평가 시험이 끝났습니다. 어때요? 윤리교과 시험들 잘 보셨습니까? 자, 우리 알다시피 중요한 건 이번 시험의 성적 자체가 아니라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공부해서 수능장을 가느냐. 바로 이게 후속 작업이 중요하겠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뭐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특징을 딱 요약해 드릴게요. 들어보시면 앞으로 남은 과정 동안 어떤 방향으로 공부하면 수능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지 그냥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함께 이번 9월 모평의 특징 살펴볼까요? 자, 선생님 항상 말씀드린데요. 먼저 생률을 먼저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생률 문제 이번에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되게 쉬웠죠? 되게 쉬웠죠? 그러니까 제가요, 특징, 수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보시면 얼마나 쉬웠는가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요. 이거는 뭐 보면 EBS에서도 뭐 소개하고 있지 않죠? 우리 메가스타에서 보여주는 건데요. 이 보시면 주요 과목들의 평균 점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등급, 2등급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평균 점수를 보시면 어때요? 어때요? 이게 6월 달이에요, 이게 9월 달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전체적으로 모두가 다 문제가 되게 쉬워진 거죠. 되게 쉬워진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1등급부터 다시 좀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시면 어때요? 한국지는 계속 조금 낮은 편인데요. 사회문화는 좀 어려웠다가 좀 쉬워졌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윤서 보면 약간 달라졌는데요. 생률 같은 경우 어때요? 생률 같은 경우 그죠? 쉬웠는데 더 쉬워졌죠. 이건 뭘 나타내는가 하면 이게 점수 차로 1.2점 차는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예요. 큰 차입니다. 따라 보면 봐라. 이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어때요?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 어때요? 가장 쉬웠던 과목이 바로 생활과 윤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생률은 말 그대로 평균 점수를 다시 한번 1등이다라는 걸 또 확인시켜 주네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확인해 보면 정답률 80% 문제, 그런 문제 어때요? 무려 13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맞추면 뭐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답률 80%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률은 정말 많은 학생이 시험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만 명 이상 사람들이 시험을 쳤는데 그 중에 80% 이상, 90%의 정답이면 웬만하면 다 맞춘다는 문제죠. 이런 문제가 무려 몇 개? 13개죠. 13개죠. 역시 생률은 쉬운 과목 맞구나, 만만하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를 풀면서 정말 쉽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평균 점수가 쉽다고 해서 그렇다고 내가 반드시 만점 1등급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그럼 나머지 문제.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를 이해하겠지만 그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냐? 이게 바로 관건이겠죠. 자, 생률이 이렇다면 윤사 같은 경우는 윤사는요, 평이하죠. 전체적으로 큰 변화 없고요. 꾸준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단 이번 시험에서 약간 그친 선지가 몇 개 발견되었습니다. 학생들이요, 상당히 좀 이렇게 용의 주도하게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문제가 선지가 몇 개 등장하네요.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과목별로 살펴볼까요? 자, 생활윤리 먼저. 자, 생률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 생률이 이제 올해 이제 5년차 수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률이요, 처음에는 약간요, 문제가 약간 왔다 갔다 좀 한 면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점점 안정화되면서 문제가 나와야 될 부분에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출력이 상당히 일관됩니다. 이런 어떤 게 있습니까? 상식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보통 이게 염두에 두는 게 있잖아요. 생태윤리, 분배정의, 사형제도, 그리고 다양한 윤리 다양한 관점, 이런 것도 있죠. 시험 나올 만한 것도 모두 같아요. 골고루 다 나오고 있죠.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디서 시험 나올지도 정해져 있고 어디가 어려운 문제가 나올지도 다 우리가 예상 가능한데 그대로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에 상당히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방 내용들이 또 등장하고 또 재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형제도에서 누가 등장했는가 하면 루소라는 사람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베카레가 함께 등장하는데, 베카레는 바로 뭐야?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원래 벤담 이야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베카레 이야기도 하다. 요 내용이 또 6월 달에 이어서 또 나왔죠. 또 나왔고요. 또 어떻게 나오는 건 뭐 하브마스 같은 거 또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요. 반복적으로 시험 나오는 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방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온 내용을 집중적으로 잘 보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게 좀 까다로운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생률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내용 자체가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이게 아니고요. 이 표현을 어떻게 규정할까? 그러니까 이 표현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이런 까다로운 선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맥을 동원해서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면밀한, 아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건지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실까요? 자, 가장 어려웠던 문제 보시면 어때요? 결국 어때요? 뭐 좀 나있지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생륜 고득점기로 뭐야?
그 생리는 생활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사상이에요. 사상 관련. 20개 중에 13개인데 3점짜리 중에는 9개예요. 봐라. 어때요? 어렵다면 이게 정답률이 모두가 돼. 다 사상이죠. 하나도 예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을 공부하지 않고 생률 고득점을 바란다는 거 진짜 이건 뭐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이거는 뭐 신발도 신지 않고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거야.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보시면 사상을 잘 정리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또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잘 보시면 이번에 9번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죠. 이런 문제는 예외적이죠. 예외적이고 별로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능에 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자, 아무튼 보시면 이게 어때요? 2명 또는 3명이 이렇게 비교되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러면 어려웠던 문제는 주로 이제 3명이 등장하게 되네요.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6월달 같은 경우에는요, 정답률이 50% 미만 문제가 4개 정도 나왔고요. 4개 나왔는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2개밖에 없고, 요거는 사실 어때요? 고난이도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정도죠. 어려울 정도죠. 그래서, 이런 정도구나. 그러니까 되게 쉬워졌다는 거죠. 어렵지 않다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1번 문제를 직접 맞출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만한 내용이고요. 9번 문제는 예외적인데요. 9번 문제를 잘 요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1등급을 내가 충분히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딱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뭔가 가장 어려웠다는 바로 그 두 문제, 9번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잘 보면 어때요? 이게 문제는 똑같잖아요. 그림이 등장했죠. 다이아그램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벤 다이아그램, 플로우 차트형 다이아그램이죠. 자, 그 다음 뭐가 등장했는가 하면 갑을병, 사상가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보기가 기역, 니은, 디귿이 나와 있는데 선전, 이렇게 계단식이죠. 2개, 3개 계단식이죠. 자, 이런 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문제 풀 때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함정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함정이 딱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 4개 중에 함정은 딱 1개야. 2개 나오는 게 아주 예외적이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쉽게 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함정 딱 나오면 어때요? 딱 나오면 이거 함정이라고 가정하고 해석해 보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쭉 보면 함정 쏟기 마련인데요. 쏟기 마련인데 함정일지 모른다는 염두에 두면 잘 보면 눈에 보입니다. 대비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결국 보면 어때? 이건 뭐 정해졌네 이제요. 이런 식의 내용 나오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오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한 번 풀지 말고 2번, 3번 꼭 보고 반드시 함정을 찾는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요, 진짜 내가 1등급 고득점이 필요하다는 친구는 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탱념을 훈련하셔야 돼요. 요거는 훈련만이 왕도예요. 뭐라고? 훈련만이 왕도고 그 왕도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잡하게 막 어렵게 수학처럼 또 사회나 도표처럼 어려운 게 아니고요. 조금만 훈련하면 누구나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함정은 이미 다 기출문이 다 공개돼 있거든요. 그치? 이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제가 주목할 주제라고 좀 소개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건데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뭐가 등장했는가 하면 사형제도 논쟁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루스가 등장했죠. 교과서 없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게 확실하게 정리해 두도록 하시고요. 루스는 사형제도 찬성론인데 같은 찬성론인 칸트하고 또 다르죠. 그 차이 좀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하버마스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이 6월 달에 등장하는 또 나왔죠. 또 나왔죠. 근데 이게 중요도가 높지 않거든요. 이 경우에 올해의 시험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십시오. 반드시 나옵니다. 자, 처음에 수능 시험에 나온 내용들은 사실 내용이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겁먹지 마시고요. 기본 내용에 충실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보면 15번 문제가 갈퉁과 왈츠가 묶인 문제 나왔는데요. 사실 공통점이 별로 없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 둘을 묶고 시험 내기보다는 갈퉁대로 시험 나오거나 왈츠대로 시험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또 따로따로 공부하시고요. 공통점이라고 이야기된 이번 시험의 공통점 선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7번 문제. 야, 이거는 정말 문제죠. 이게 보면 우리 교과서 보면요. 2단은 마지막에 보면 가족윤리가 등장하는 여기 보면 한자가 몇 개 나오죠. 이 한자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그 이유 없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요걸 몰라서 틀리면 말이 안 되죠. 그 이번 시험에는 수족지의가 무슨 관계와 관련된 덕목이냐. 뭐죠? 형제 자매 간의 관계였죠. 이거 알면 맞히는 문제였죠. 따라서 이건요. 꼭 외우셔야 돼요. 외울 거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외워야 될 거 한 10개 남짓 될 거예요. 10개 정도만 확실하게 분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런 주제들이 눈에 띄네요. 그렇지? 자, 그러면 자,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럼 생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우리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결국 고득점은 사상가를 정리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서당과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륜에서 다루는 서당과는 복잡하지 않은데 단 왜 이 서당이 등장했느냐 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 배경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배경 이해하고 개념을 정리하면 이것이 가지는 함의도 뚜렷이 나오고 누구랑 왜 논쟁인지를 잘 보면 시험 문제가 다 파악돼요. 다 파악됩니다. 이런 훈련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아무래도 다이아그램 유형. 제가 어떻게 해요?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 훈련은 왕도 훈련밖에 없습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는 이제 뭐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거 있잖아요. 또는 뭐 시중에 있는 사설 모의고사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뭐 EBS 나온 파이널 같은 거 있죠. 보시면 20개 문제 중에 이런 다이아그램이 1개 또는 2개밖에 안 보이는데 이런 훈련 안 돼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훈련이기 때문에요. 주로 집중적으로 다이아그램이 등장하는 주제가 따로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에서 다이아그램을 바꾼 문제를 만나서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건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다이아그램이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다이아그램이 응용되더라도 맞출 수 있다. 그런 기분을 가지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이아그램이 많이 수록된 자료집, 문제집 또는 교재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생륜.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 신생 과목이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죠. 따라서 최근에 나온 것, 특히 이제 올해 6월달, 9월달 문제는 무조건 수능시험에 나온다. 이런 기분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 1번이 정답이다. 이건 필요 없고요. 1번 정답 당연하고 2번, 3번, 4번, 5번도 왜 나왔는지 확실하게 면밀하게 꼭 정리하십시오. 이것만 정리하면 수능 대비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단원별로 내 취약 주제에 집중해서 공부해도 됩니다. 그 단원별로 다 독립돼 있거든요. 단 이게 어떤 주제에서 반드시 어려운 문제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죠. 자, 선생님이 이제 꼽는 건 5개죠. 5개 핵심 주제 중에서 어려운 내용이 1개 또는 2개 나오는 게 수능 패턴이죠. 따라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5개를 다 정리할 수 있어요. 5개 바로 뭡니까 이게? 다양한 관점, 뭐 벤담, 칸트 나온 거 있죠. 두 번째는 생명윤리, 세 번째는 생태윤리, 네 번째는 분배정의, 사회정의, 다섯 번째는 사형제도. 이 5가지예요. 5가지는요. 이 5가지 중에 어디가 돌아가면서 매해마다 어려운 게 나오기 때문에 각각 다 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하시면 뭐 생륜 충분히 고득점 만점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 윤사는 어떨까요? 자, 윤사는요 정말 오래된 과목이죠. 따라서 문제 출제 패턴이 굉장히 안정돼 있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요 어디서 어떤 주제가 다 정해져 있고요. 실제 시험에 다 나오고 있죠.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 또 난이도가 상당히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지난 6월달에 좀 까다로웠다면 이번요 9월달에 좀 쉬웠는데 전체적으로 좀 사탐이 좀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다 보니까 아마 수능에도 이 정도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이번 시험에 특징이 바로 뭔가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거친 선지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좀 꼼꼼히 살펴야 되는 선지가 등장했는데 이것도 주어진 기출 문제에 준해서 한번 훈련하시면 이것도 대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이번에 이제 고난도 문제를 보시면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어때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거의 정답률이 50%네요, 50%. 다시 말하면, 그렇죠? 여러분도 충분히 맞출 만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틀렸더라도 왜 그런지 원인을 잘 분석해서 확실하게 해두면 바로 이해 가능하실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때요? 이게 아퀴나스하고 스피노자를 비교한 내용이죠. 근데 이거는 교수님이 여러분 대립항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이죠. 어때요? 자, 아퀴나스는 바로 창조신, 인격신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신이고요. 스피노자는 바로 범신론이죠. 다르고. 그 다음에 아퀴나스의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데 스피노자는 자유의지를 부정한다. 이런 것도 있었죠. 그치? 이런 식으로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는 이야기죠. 칸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좀 독창적인 게 로크하고 루스가 묶인 사회계약론이 있는데 이 내용도 보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로크하고 루스를 알아두셔야 돼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보면요. 역대문제 똑같아요. 서양 8개, 동양 8개, 서양 딱 4개죠. 이렇게 원칙을 지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좀 부각시키고 싶은 게 바로 뭔가 하면 이것들입니다. 첫 번째. 실제로 보면 우리 윤사에서는 사회계약론 자체가 직접 나오진 않고요. 이건 사회 과목 전체의 일반적 내용이라고 가정하고 시험 문제를 내는데 사실 보면 그동안 역대 시험 문제에서 가장 수능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인데 이게 이번 교과서는 빠져있죠. 근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루소를 다시 한번 환기할 필요가 있겠네요. 현재 우리 교과서는 사회계약 문제는 홉스와 로크가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죠. 그치? 근데 보면
루소가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사회계약론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인물이죠. 그래서 루소 이야기도 덧붙여서 보충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칸트 이야기인데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문맥상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요건데요. 보시면 있죠. 뭐 윤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간을 수단으로 대할 때에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한다. 이게 없으면 어때요? 누가 봐도 칸트죠. 칸트죠. 근데 이건 어떤 거야? 좀 그친 선지죠. 그죠?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는데 또 목적으로 대한다는 무슨 말이야? 이 말은 이제 인간을 수단으로 대할 때조차도라는 뜻이겠죠. 예를 들면 내가 뭐 사장님이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일을 좀 시키려고 한다. 이럴 경우라도 목적으로 대함을 잊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죠. 좀 그친 편이죠. 국어시 어법을 따지면 그친 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이 내용 자체가 뭐 어려워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다른 선지와 비교해서 다른 선지가 확실히 정답이 아니면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이야기들은요, 중의해서가 아니라 특징을 보여드리는데, 우리 공부해보면 윤사에서 가장 우리를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바로 이것들이잖아요. 바로 뭡니까, 이게? 이황과 이가 나오는 뭐예요? 조선성리학, 정약용 나오고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성리학하고 양명학에 필요한 신유학 있죠. 이런 것들인데, 전통적으로 어렸던 문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실제 그렇게 시험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 어때요? 정답률 80%, 76%, 71%. 평이하죠.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특히 이제 이황과 이 비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기본에 기출 문제를 풀 정도만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구나 라고 다시 보여주는 자료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보죠. 윤사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딱 하나죠. 대립항을 정리해라. 아까 선생님이요, 아퀴나스하고 스피노자를 이야기했지만 모든 게 다 대립항 얘기는 가능합니다. 윤사는 이것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어진 대립항을 충분히 잘 활용하면 정답 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립항을 통한 총정리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까 그친 선지를 봤는데요. 문제가 최근에 조금 복잡하고 좀 그친 선지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좀 꼼꼼히 선지를 분석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게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기존의 기출 문제하고 최근 나왔던 기출 문제를 잘 분석한다. 이런 기분으로 목표를 딱 정해서 공부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수능이 한 두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사탐 때문에 고민이 많겠죠? 물론 사탐 말고도 뭐 공부할 게 많겠지만 사실은 사탐을 그동안 많이 좀 미뤄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사탐 매진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요. 사탐은 단기 성과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국영수는 사실 10년 이상 공부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10년 공부해도 안 바뀔 때 갑자기 팍팍 이렇게 바뀌질 않죠. 사탐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탐은요,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밀한 주도 면밀한 계획을 잘 짜가지고 집중적으로 잘 공부하시면 짧은 사탐 고득점 가능하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요, 방향을 잘 조정하시면 남은 기간 동안 예약점을 충분히 잘 보완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전체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할지 이 제안을요, 잘 소화하셨다가 본인의 학습에 많이 반영하시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 Q&A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도 선생님은 항상 우리 생윤과 윤사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뭐 어려울 때마다 제가요, 여러 해설 강의도 할 것이고요. 여러분 질문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날 반드시 우리 생윤, 윤사 꼭 만점을 받읍시다. 자, 분석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